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 메모를 남기고 도주한 용의자가 닷새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또 부모의 폭력으로 사망한 채 1년여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박상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를 남겼던 용의자 어젯밤에 이제 붙잡혔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 36살이고요. 1살배기 아들이 있답니다. 네. 대학원인가 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취업 자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범행을 했느냐 하니까 이러한 취업도 안 되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랍어 메모지 때문에 혹시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경찰도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1차는 그 메모 내용이라든가 이 아랍어를 직접 썼느냐 하니까 자기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한 거다. 또 문법도 조잡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테러와의 관련성은 적다. 예,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도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테러 조직과의 연계가 됐는지 인터넷 검색이나 모바일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설치한 폭발물이 뇌관이나 폭약이 없거든요. 사실상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처벌이 안 이루어졌었나요? 실질적으로 뭐 폭발물이 이렇게 뭐 터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협박에 의해서 또는 장난전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항에 우리가 입국장 들어갈 때라든가 왜 그 검색기가 그 출입국장 앞에는 없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도 있었고 그 베트남인도 이제 그 밀입국하면서 검거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공항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에 방호 안전 책임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공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 공항경찰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심지어 검찰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제가 볼 때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공사에 이 방호 안전 책임을 맡겨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부천의 여중생이 사망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신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자, 보니까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은 2015년 3월 17일 날에 빗자루로 5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5시간 동안이요. 그리고 사망한 것을 안 날이 언제냐 하니까 저녁 7시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신을 방치했거든요. 오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대퇴부에 의한 과다출혈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대퇴부에 과다출혈이 됐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3월 17일 날 5시간 동안의 폭행만 있었는지 그 전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목격자가 없다는데 이 부분도 이 숨진 자녀의 그 친구가 경찰에 알려줬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가지고 집에 수색해 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된 거거든요.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자, 놀라운 게 1년 동안 아이가 사망한 채로 집안에서 방치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참 궁금한데. 저는 이 아버지의 진술을 과연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나 저는 믿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1년 동안 이렇게 시신을 방치했냐 하니까 기도를 하면은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신학을 전공한 분이 과연 시신이 죽었는데 기도를 하면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 시신이 유기하다가 발견이 되면 외부에 유기하다가 발견이 되면은 자기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그럴 경우 자기가 신학 박사라는 거고 겸임 교수라는 거고 네. 이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민들에 의하면은 이 부부 사이는 굉장히 금술이 좋았다고 하는데 자녀들과는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네. 이 큰오빠도 그렇고 큰언니도 그렇고 전부 다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 숨진 자녀도 결국에는 이 계모의 여동생, 이모에 의해서 양육됐거든요. 그리고 네. 잦은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가출을 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가출의 원인도 결국에는 폭행과 학대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버지가 이미 1년 전쯤에 아이가 가출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자라고 했는데 집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집에서 만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가출 사건이라는 거는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가정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자녀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의 시신이 어디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집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가출, 미기가 신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영장이 없다고 확인 안 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모나 교사가 이거 가출의 유해다, 귀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의심은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작 확인을 했다면은 이게 좀 일찍 발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운 생각을 하고요. 가출이나 설사 가출 신고라 하더라도 네. 항상 가출의 원인은 뭐가 있고 이것이 강력 범죄에 의할 것이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출 전력이 아이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허술하게 좀 경찰도 대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통상 이 가출 사건, 가출 신고에 의하면 신고자의 말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경찰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가출의 원인이 뭔가? 그럼 가출의 원인을 알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집안을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하도록 해가지고 네. 그 집안에 자녀의 일기장이라든가 그 자녀의 어떤 학대 의혹이 있는지 가출의 원인은 무엇인지 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육 당국에 대한 지금 비난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보호자의 확인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교육 당국 측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 당국 교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사와 교육청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이 아버지도 신고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에는 교사가 그러면 당신 가출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출 신고를 한 거지. 네. 정말로 이 아버지는 가출 신고를 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묵히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교육 당국이 직접 뭐 방문은 혹시 못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좀 마련될 필요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당국이나 그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혼자 방문하기가 무섭습니다. 네. 당연히 경찰하고 같이 가고 아니 가출의 원인이나 실종을 알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행적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휴대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쓰던 노트라든가 일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은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경찰과 공조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목사 부부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지금 살인죄를 적용할지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해야 할지 네. 경찰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과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살인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 우리나라가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직계 존속을 어머니를 갖다가 살해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네. 이 직계 비속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형법 개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한 이 여중생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집에서 살다가 이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가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이모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모도 이 학대에 어떤
관여를 했는가 이 네.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네. 목격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중생의 친구가 멍이 그 친구의 멍이 든 모습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는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신에 그러한 학대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한 사망 일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부검 결과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수사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